경기에 $1,000의 벌금을 내면서도 마케팅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나이키가 80년대에 1위 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셋대우 성창경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국정을 보아하니 사회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네, 사실 기업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나이키 아닙니까? 오늘은 나이키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하면 브랜드 가치로 먹고 사는 기업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의류 업체다 보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터브랜드라는 조사기관의 브랜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글로벌 1위 브랜드 기업은 어디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상하실만 한데 애플입니다. 그 다음이 구글, 네. 그 다음에 3위가 아마존,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슈퍼스타에서 이미 다 다룬 기업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6위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45위예요. 나이키는 어느 정도냐면 16위입니다. 16위요? 예, 의류 업체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자동차 기업을 제외하면 브랜드 가치로서는 최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하면 양대 산맥이라고 예, 이제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브랜드 가치로는 차이가 많이 있군요. 차이가 많이, 시가총액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말하는 나이키라는 그런 홍보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yes 또는 no로 답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면 됩니까? 나이키는 싸구려 브랜드인가? No. 그럼 너무 비싼가? No. 그렇다면 부자는 안 신나요? 아닙니다. 아무나 다 신나요? 맞죠. 페피는 꺼리나요? 절대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수가 신나요? 스포츠 선수가 예. 신죠. 전통이 있나요? 있죠. 그렇다고 올드한가요? 아니죠. 예쁜가요? 예쁘죠. 예,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나이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나이키가 196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에는 일본 업체에서 오니치카 타이거라고 현재는 아식스의 아식스의 오니치카 타이거. 예, 거기서 물품을 떼와서 미국의 운동장에 이렇게 파는 형태였거든요.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예. 보면 수입해서 판매하는 총판 이런 느낌이었군요. 예, 그때는 회사 이름도 블루 리본 스포츠였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키로 되게 된 건가요? 예, 70년대에 와서 자체 고무 스파이크를 개발하게 되고요. 브랜드 이미지도 쇄신하기 위해서 나이키라는 사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게 승리의 여신, 이 니케에서 따온 맞습니다. 이름 아닙니까? 그 승리의 여신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 모양에서 이제 스우시 마크가 나왔고요. 당시 그 브랜드를 제작한 사람은 대학원생으로 단돈 $35를 35달러요? 예,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키가 처음 출범했을 때도 그래도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던 회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업체도 있었을 거고 글로벌 이야기는 아디다스가 1위였는데요. 나이키가 스포츠 스타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요. 마이클 조던을 전면에 앞세우면서 마케팅을 했었고요. 신발 아시죠? 에어 조던 1. 컬러가 어떻게 되죠? 빨강과 검정. 당시 NBA는 이렇게 검정이 들어간 신발을 못 신게 했어요. 경기에 $1,000의 벌금을 내면서도 마케팅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보게 되고요. 나이키가 80년대에 1위 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랬던 나이키가 최근에 변화를 좀 도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글로벌 1위 업체로 올라서면서 성장을 계속했지만 2010년도 들어서는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2017년도에 내부적으로 제품 혁신, 디지털,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걸 키워드로 내세워서요. 다시 한번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미국 이외 지역, 특히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입니까? 중국 시장은 나이키로서 이미 한 16% 가까이 차지하는 시장이고요. 18년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친 글로벌 1위의 구매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의류 소비 시장도 중국이 400조 정도의 규모로 미국을 이미 앞서고 있고요. 의류 시장이 1위인데 반해서 스포츠 용품 시장은 미국이 120조인 규모에 비해서 중국은 50조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은 1위를 차지했지만 구성원의 소비력 자체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 성향도 아직은 다소 기초 제품이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화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인들은 1년에 한 2켤레 정도 삽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는 한계에 미치지 못한 0.77 소비 성향이 올라오면서 운동화를 더 많이 신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평균 사는 수준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 성장은 주목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품의 고급화를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겠죠. 소위 말하는 Q와 P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이 가능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이고요. 나이키는 이제 패션 신발 업체지만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빅데이터 업체도 인수하면서 디지털 업체로의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앱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엔지니어 분들도 참여하게 해가지고 제품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킵초게 선수, 마라톤 선수의 이 신발이 또 이슈가 됐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베이퍼플라이라는 신발인데요. 도핑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수의 신체 도핑이 아니라 기술이 너무 운동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발이 너무 좋아졌다. 그 정도로 이제 나이키의 기술이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옷에 NFC 저희 칩이라고 하죠. 폰을 대면 경기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고요. 뒤에 그림이 있지만 네, 자동으로 네. 신발끈이 조이는 이러한 디지털이 중요한 부분은 매출 구조를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DTC 즉 다이렉트 컨슈머 부분이 2014년에는 매출 비중이 한 19% 정도였습니다. 19년 기준으로는 30%가 됐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3년 후 2023년에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이커머스 자체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이러한 큰 업체가 이커머스를 내재화시키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의 유통상에 떼었던 마진들의 판매망을 추가로 얻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에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많아지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NTC, 나이키 트레이딩 센터라는 앱을 출시한 바가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량이 2배가 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키는 세상을 위해 집에서 운동을 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또 한번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슬로건 하면 나이키인데 항상 맞습니다. 답을 찾고 있군요.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여성과 10대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나이키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미국의 고용을 보면 2010년도 후반에 들면서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성분들의 소비 여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여성 신발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지금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던이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조단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성을 위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10대는 어떤 양상입니까? 최근 파이퍼 샌들라는 조사기관에서 했는데 나이키의 선호도가 47%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20%대가 이제 반스가 있었고 네. 그 다음 아디다스는 11%밖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10대들이 자연스럽게 또 소득이 느는 20대가 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장기 충성국이 될 수도 있다. 장기 충성 고객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키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스포츠 리그 다 닫았죠. 네. 헬스장 못 가죠. 그런 게 크겠군요. 그리고 매장도 이제 못 여는 거죠. 또 장기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하게 되면 신발이나 이런 패션에 덜 신경 쓸 수도 있죠. 건강에 대한 관심 또는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자체에 대한 사용 영향을 줄더라도 운동화에 대한 니즈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은 복합적이긴 한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NBA 시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굉장히 팬이 됐는데 네. 미국과 중국 이런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사실 중국이 좀 반응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 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년 전부터 해가지고 중국과의 굉장히 마찰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관세를 25%까지 올리면서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작년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NBA 이제 막 중계 안 한다 예. 이렇게 막 싸우려고 했었던 게 맞습니다. 기억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이 나이키의 실적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 중심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당일에 나이키 측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유통망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다른 아시아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서구권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인 멘트를 한 바가 있어서 올해도 실적이 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이키 포인트들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업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중국 시장 공략입니다. 중국이 이미 소비 기준으로 의류 시장도 미국을 제쳤고 1위가 된 상황인데 스포츠 용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발 소비 자체도 늘어날 수 있고 신발의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중국에서 나이키의 성장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부분입니다. 디지털 부분을 접목해서 상품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를 내재화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추가적으로 마진까지 챙기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과 10대를 공략해서 장기적으로 매출 비중을 또 올리면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짚어드릴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포인트는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일부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내용들이 밸류에이션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깔끔한 정리까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나이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